안녕하세요. 어느덧 살아온 세월이 6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이 2명 있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1명 있어요. 요즘같이 입양이 흔해진 시대에 저도 가슴으로 딸을 낳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우리 딸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는 가족으로서 위기를 한번 넘기게 된 사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딸아이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저의 결혼 스토리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친이모의 소개를 통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고 정직할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하고 시댁 쪽에 인사를 갔는데 남편의 형제인 시동생과 시누이 모두 다 겪어보니 정말 하나같이 다 올바르고 착한 사람들이더군요. 특히나 이 집안은 주기적으로 봉사도 가고 할 만큼 베푸는데도 1등인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시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인지라 가정교육을 엄하면서도 따뜻하게 잘하셨어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어디 가서도 성실해야 한다. 라고 늘 가르치며 남편 3남매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옆에서 본받을 점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해서 아들 2을 낳고는 잘 살고 있었어요. 늘 시동생이나 시누이와 함께 자주 만나서 시간을 가질 만큼 그 형제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1명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쁘장하니 우리 시동생이 좋아할 만 하겠다 싶을 만큼 눈도 큼지막하니 시원스럽게 생겼었어요. 게다가 시동생은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아서 누가 우리 시동생을 차지할까 늘 궁금했는데 예비 동서를 보면서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시동생은 제가 봐도 우리 남편만큼이나 좋은 사람이었고 어디 내놔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지, 능력도 좋지, 또 성격도 좋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역시나 이 2은 결혼해서 인꼬부부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 시동생이 동서한테 어찌나 잘하는지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끔찍하게 대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괜히 남편에게 농담식으로 당신도 좀 보고 배워. 나를 저렇게 끔찍하게 대하란 말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 시동생은 동서에게 잘했죠. 2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인꼬부부답게 거의 바로 자식을 낳았어요. 민이라는 예쁜 조카를 낳고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이었어요. 남편 집안에는 유전적으로 고혈압이 좀 있었는데 그걸 제일 많이 물려받은 게 바로 우리 시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늘 병원에 수시로 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고혈압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 회사에 일이 많아지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서 그게 큰 무리가 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머리가 당긴다고 했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장례식장에서 동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더 늘리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징조였는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서도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혼자서 조카를 키우는 모습이 안쓰러워 하루가 멀다 하고 동서에게로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조카도 돌봐주고 했었죠. 하지만 그 기간이 딱 5개월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 어쩌니 미니애미가 글쎄 도망간 것 같아. 어제 낮에 갑자기 미니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된다. 내가 걱정이 돼서 미니 데리고 얘네 집으로 가봤는데
미니 애미 짐이 하나도 없어. 도둑 들어간 것 마냥 짐 다 빠져 있다. 어떡하냐? 우리 미니 불쌍해서 어떡해. 네? 어머님,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미니는요? 미니는 지금 어때요? 아휴, 말도 마라. 엄마 보고 싶다고 지금 난리야. 어떡하면 좋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조카를 돌보며 같이 밤을 지새웠죠. 조카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하루 종일 울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와 시어머니 둘 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동서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녀봤어요. 시동생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서로 집도 가까워 자주 왕래를 했기 때문에 동서가 어디를 잘 다니는지 몇 군데 알고 있어 그쪽으로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했죠. 정말 웬만한 곳을 다 쏘다닌 결과 동서가 자주 가서 수다를 떨던 다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동서와 친하게 지낸 다방 사장에게 동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동서는 시동생이 죽기 전부터 그 다방을 자주 다녔었는데 시동생이 죽고 난 이후로도 계속 다니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남자와 눈이 맞게 된 거였어요. 동서와 그 남자는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동서에게 본인과 재혼하고 싶으면 애를 버리고 오라고 했었다며 그 이야기를 불과 며칠 전에 그 다방 사장에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동서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조카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였어요. 정말 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다 알렸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녀 불쌍해서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해? 아휴.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미니를 키우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시어머니는 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뒤에 갑작스럽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비장하게 부르시기에 저는 무슨 일이라도 또 생겼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었죠. 근데 시댁에 가자마자 들려온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희애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우리 아들, 우리 막내가 허망하게 세상 떠났잖니. 막내 그렇게 가고 났는데 우리 손녀 미니까지 이렇게 혼자 남겨진 거 보니까 자꾸만 얘가 눈에 밟혀. 아마 하늘에서 우리 막내가 지 딸 미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피눈물 흘릴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부탁하는 건데 너네가 미니 좀 맡아서 키워주면 안 되겠니?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부모 없이 커야 한다는 게 내가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그런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정말 많이 어렵겠지만 너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미니 좀 데려다가 친자식으로 삼고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내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마.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조카임에는 틀림없었지만 내 피부치로 생각하고 평생 키운다는 건 큰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여보, 미니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도 걱정 많이 하시고 나도 당연히 미니 저렇게 혼자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근데 그게 그냥 좋다고만 해선 될 일이 아니잖아. 혹여라도 의도해서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같이 살면서 미니한테 또 상처 주면 어떡해? 나는 그게 제일 무섭고 걱정이 돼.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근데 막내, 나랑 얼마나 각별했는지 당신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동안 당신한테 미니 우리가 데리고 와서 자식으로 삼고 키우자고 하고 싶었는데 나야 피 섞인 조카지만 당신한테는 아니잖아.
우리 아들 2명 키우는 것도 당신 힘들어하는데 차마 내가 직접 당신한테 짐 지우는 일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당신 선택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존중할 거니까 당신이 편한 대로 해. 그리고 이렇게 고민이라도 해줘서 난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남편은 애초에 저한테 조카를 데리고 와서 키우자고 하고 싶었지만 저를 배려하고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속마음까지 알고 나니 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서 상황들을 결정해 나가기 위해 처음에는 우선 1달 정도만 같이 살면서 저희가 키워보기로 했어요. 미니야, 할머니가 지금 바쁘셔서 미니 밥도 차려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하는 걸 못하시게 됐어. 그래서 당분간은 큰엄마 집에서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럴까? 네, 좋아요. 큰엄마 집에서 오빠들이랑 같이 놀래요. 그래, 그래. 오빠들이랑도 같이 놀고 이 큰엄마랑도 놀자. 큰엄마랑 큰아빠가 우리 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저희는 혹여나 앞으로 같이 살자고 했다가 그러지 못하게 되면 조카가 또 상처를 받게 될까 싶어서 당분간만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며 딱 1달을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같이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조카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안쓰러움과 애틋함이 공존하며 제 마음을 마구 휘저어댔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산지 며칠도 안 돼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제 조카는 이미 엄마 아빠가 본인 곁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저나 즉 큰아빠까지 없어져 버릴까봐 불안해하고 눈치 보이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들이랑 놀게 두고 잠시 장보러 나갔다 오면 그것도 불안해서 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적이 1~2번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외로움을 느끼고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이 정말 미어지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원래부터 저랑 큰아빠를 좋아했지만 같이 살면서는 우리가 더 좋아졌는지 하루 종일 쫑알쫑알거리며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본인의 친아들들보다 더 조카를 물고 빨며 곁에 두고 지냈어요. 물론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 2명도 미니를 잘 챙겼고요. 그 모습을 보자니 저는 마음에 점점 확신이 서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우리 미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곧장 시어머니께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우리 미니 입양해서 키울게요. 남편이랑 같이 해서 정말 잘 키워볼게요. 우리 아들만 둘이었는데 이제는 미니를 막내딸로 삼고 열심히 키우고 싶어졌어요. 미니랑 같이 지낸 지 1달도 안 됐는데 이제는 그냥 제 딸 같아요. 그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눈에 보이면 예뻐 죽겠고 그러네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미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그만하시고 저희한테 잘 맡겨주세요. 제가 정말 예쁜 딸로 잘 키워볼게요. 당당하면서도 확신에 찬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아휴,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큰 결심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그래도 내가 인생이 완전히 나락은 아니었구나. 아들 먼저 보내고 며느리까지 도망간 내 팔자가 이렇게 기거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나락은 아니었어. 네가 내 은인이다. 은인이야. 네가 내 인생을 구제해 준 거나 다름없어. 정말 고맙다. 나도 있는 힘껏 우리 미니 키우는데 도울 테니까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해, 아가. 시어머니는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도 울컥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는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역시 저에게 고맙다며 꼭 끌어안아 주면서 같이 잘 키워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제 조카를 친딸로 삼고 잘 키워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조카를 입양하고 우리 집 호적에 올리며 본격적인 가족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조카한테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게 될 거라고 말할 때가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들들까지 전부 다 앉혀놓고 조카에게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할 때 저희 조카의 반응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미니야, 이제부터는 큰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큰아빠를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돼. 앞으로는 큰엄마랑 큰아빠가 우리 미니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줄 거야. 오빠들도 지금부터는 친척 오빠들이 아니고 진짜 미니 친오빠들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평생 우리랑 같이 살자. 이 엄마가 우리 미니 엄마로 우리 미니 어디 가서도 외롭지 않게 곁에 꼭 붙어 있어 줄게.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랑 아빠가 어디 갈까 무서워하지 마. 불안해하지도 말고. 정말이에요? 정말로 큰엄마가 내 엄마예요? 나 안 버릴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나 할머니 집에 있을 때 멀리 가버리는 것처럼 안 할 거예요? 좋아요. 맨날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나만 큰엄마랑 같이 산다고 놀렸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나도 엄마랑 같이 산다고 말할 거예요. 제 조카이자 딸인 미니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한테 와서 와락 안기며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유치원에서 큰엄마랑 산다고 놀림받았었는지 몰랐는데 우리도 없는 곳에서 그 놀림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던 조카의 심정이 어땠을까 짐작도 가지 않아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작은 애가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우리 딸을 사랑 듬뿍 주며 잘 키워주리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물의 가족 신고식을 마치며 그때부터는 정말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불쑥불쑥 미니가 친부모의 부재로 느낀 상처들이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미니는 생각보다 부모를 잃은 상실감이 많이 큰 듯했어요. 한 번은 미니가 7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와 같이 살면서 꽤나 안정감을 찾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어느 날 갑자기 엄마도 날 버릴 거예요? 뭐라고? 아니 미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를 왜 버려? 내 원래 엄마는 나 버렸잖아요. 할머니 집에 있으면 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엄마도 그럴 거예요? 아니, 엄마는 절대 안 그래. 우리 미니가 그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안 그럴 거야. 엄마는 평생 우리 미니 옆에서 미니 엄마로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정말 미니 엄마로 있어야 돼요. 나 할머니 집에 두고 엄마 또 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미니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죽긴 왜 죽어. 그럴 일 없어. 엄마는 절대로 너 안 떠나. 평생 우리 미니 엄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는 이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이런 소리까지 할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사랑을 주며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미니는 저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위로 2명 있는 지 오빠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애교도 곧잘 피우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죠.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의외로 또 대학교는 여자들이 많이 꺼려하는 공대로 가더라고요. 아빠랑 오빠들이랑 맨날 넷이 모여서 기계 뜯고 조립하는 놀이를 자주 하더니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진로를 공대 쪽으로 갔었어요. 그리고는 잘 졸업해서 운이 좋아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미니는 그렇게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루하루 보기 좋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낸 세월이 30년이 되었고 미니도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빠들 먼저 장가가고 우리 막내 차례가 왔는데
둘째 오빠까지 장가가고 나니까 본인들끼리 이런 농담을 하더군요. 야, 우리 막냉이는 시집 언제 가냐? 오빠들 다 갔는데 이제 놀아줄 사람 없어서 얼마나 심심할까? 막냉아, 그냥 너도 빨리 연애. 이 오빠들 말고 같이 놀아줄 사람 찾으란 말이야. 뭐래? 내가 알아서 해. 오빠들이 나랑 안 놀아줘도 나 친구 많거든? 내 연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들이나 가정 잘 지키셔. 그리고 나는 오빠들이랑 노는 것보다 우리 엄마랑 노는 게 더 좋거든? 다 필요 없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 그래, 내 딸. 우리 딸은 엄마가 놀아주면 되지. 아, 뭐야. 그럼 나는 딸내미, 이 아빠는 어디다 두고 엄마랑만 논대? 나랑도 놀아줘야지. 아이, 참. 알았어, 알았어. 엄마랑 놀 때 아빠도 끼워줄게. 이렇게 우리는 농담도 자주 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민희는 저에게 있어 정말로 친구 같은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데리고 왔더라고요. 같은 직장 사람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인상이 선하고 반듯해 보여서 마음이 들었어요. 함께 자리하는 내내 행동도 모난 것 없이 둥글둥글한 사람 같아서 많이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도 전했는데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평소에 미니가 할머니한테도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기에 미니 행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한창 적적해 하실 때 미니는 저보다도 더 많이 시댁을 찾아가서 지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늘 미니를 칭찬하면서도 저에게도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착한 며느리, 우리 예쁜 며느리, 네 덕에 내가 우리 미니한테 이런 효도 받으면서 산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아휴 우리 예쁜 며느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았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95세나 되셨는데도 정정하셔서 우리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더 많이 따르고 효도를 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모두가 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서 딸의 결혼식 준비에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에게는 동서되는 미니의 생모였죠. 동서는 아무리 버린 딸이었어도 주민번호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걸로 신원조회를 해서 미니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고 용케도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는지 흥신소를 이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딸아이의 결혼 준비 소식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동서를 우리 집 앞에서 봤을 때는 존재조차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 낯익은 여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의아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 얼굴의 정체가 기억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 젊고 예뻤던 얼굴은 거의 사라져 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동서였어요. 아니, 여길 어떻게... 동서는 우리 집 앞을 기웃거리다가 빤히 쳐다보는 저의 존재를 자각하며 본인도 긴가민가하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먼저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 말도 버벅거리는 사이 참으로 뻔뻔하게 그지없는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형님, 잘 지내셨어요? 어머 우리 형님 다 늙은 것 좀 봐. 이제 할머니 다 되셨네. 마치 계속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동서를 보며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내 딸이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조카를 버린 동서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죠. 이런 뻔뻔한... 야 김경자,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난 너 같은 동서를 둔 적이 없는데 너 여기 왜 왔어?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재수없게 진짜.
어머, 우리 형님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내가 여길 왜 왔겠어요? 당연히 내 딸 보러 왔지. 뭐? 야, 여기 네 딸이 어딨어? 피도 안 마른 거 내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딸 타령이야? 민이 내 딸이야. 내 친딸이라고. 네가 놓고 도망가자마자 내가 이 방에서 데려다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네 딸이래 감히. 아, 뭐 키워준 것도 엄마는 엄마니까 형님도 엄마인 거 인정하는데요.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민이 낳은 건 나예요. 내가 안 낳았음 형님이 데려다가 딸 삼을 수 있었겠어요? 나 낳아준 엄마니까 민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준 게 나니까 엄마 맞고 내 소유권도 있지. 뭐? 소유권? 너 여기 왜 왔어? 우리 민이는 왜 찾아온 거냐고. 내 딸 이제 다시 되찾으려고 왔어요. 이제 나도 우리 딸한테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이게 진짜 끝까지 뻔뻔하게. 야, 민이가 무슨 물건이야?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잔인하게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찾으러 왔대. 네가 찾으러 오면 뭐? 우리가 순순히 민이 내어줄 것 같아? 뻔뻔한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뻔뻔하게 짝이 없는 건 형님이네요. 그깟 꼴랑 입양해서 엄마 노릇 좀 해준 것 가지고 진짜 엄마라도 된 것 마냥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민이 어딨어요? 당장 민이 나오라고 해요. 이게 진짜 끝까지? 너 여기서 딱 기다려. 저는 끝내 민이를 찾으며 집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동서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냉큼 집으로 들어가서 소금 한 바가지를 크게 퍼다가 머리에서부터 확 뿌려버렸어요. 아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진짜 옷 다 버렸네. 아우, 찝찝해. 이봐요. 나 다시 올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당시 동서는 제가 뿌린 소금을 맞고는 한바탕 승질을 내며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갔었어요. 근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찾아왔고 그때도 어김없이 저와 실랑이를 벌였어요. 저는 이 인간이 미니에게까지 찾아갈까봐 제 선에서 끝내기 위해 몇 번 상대를 해줬었는데 이게 끝까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미니 결혼식 얼마 안 남았죠? 미니 이번에 결혼하면 혼주석에는 제가 앉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혼주석에 앉고 나도 이제 엄마 노릇하면서 하나 있는 자식한테 부모 대접 받으면서 살 거예요. 뭐? 야, 이 뻔뻔한 거사. 네가 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살면서 미니한테 전화 한 번 하기를 했어. 아니면 양육비를 한 번 보내줘 봤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어린 것을 딸랑 시어머니 집에다가 버리고 간 주제.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부모 대접 받으며 살아가야겠다고? 너 그동안 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알아? 그건 생각해 봤어? 그 어린 것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5살짜리 애가 혹여나 내가 어디 갈까 나 붙잡고는 놓지도 못하던 애야. 그 조그만한 게 또 어디 가서 버림받을까. 나나지 큰아빠가 도망가 버릴까 무서워서 잘 때도 따라와서 우리 사이에 숨죽여 자던 애라고. 애한테 그렇게 모진 상처 다 떠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짝이 없게 부모 대접을 받아야겠다고?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벌써 노망 났냐? 그런 거야? 아니 뭐 어디 아파서 정신이라도 나간 거야 뭐야? 내가 너 혼주석에 앉는 걸 순순히 볼 것 같아? 참네. 아주 대단한 모적 나셨네요. 눈물겹다 눈물겨워. 누가 보면 지 배 아파서 난 줄 알겠네. 그럼 이렇게 해요. 내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걸 못 보겠으면 내가 제안하는 것만 들어줘요. 그럼 나 깨끗하게 포기하고 물러날 테니까. 뭐? 제안? 니까짓 게 제안할 게 뭐가 있는데. 딱 현금으로 1억만 내놔요. 그럼 혼주석에 앉는다느니 미니한테서 부모 대접 받는다느니 그런 말 더 이상은 안 할 테니까. 뭐야? 1억? 야, 1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1억을 왜 줘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우리한테 줘야 할 판인데 뭐? 되려 돈을 내놓으라고 해? 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거사. 너한테 줄 돈 따위 없으니까 그냥 꺼져버려.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아,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나 그 재혼한 인간이랑 이혼했는데 아주 빈털털이 됐다고요.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희를 진짜로 친딸로 생각한다면 1억만 내놔요. 그럼 여긴 얼씬도 안 할 테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너같이 뻔뻔한 인간 말을 어떻게 믿니? 됐고 그냥 꺼지라고. 네 팔자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민희 그렇게 버리고 간 거 천벌 받은 거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나도 포기 못하지. 1억 주기 전까지는 계속 나타날 거고 끝까지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이젠 나도 더 안 참고 민희 앞으로 찾아갈 거예요. 내가 이 집도 알아내고 민희 결혼 소식까지 다 알아냈는데 설마 민희 다닌 회사 하나 못 찾아갈까? 그러니까 당장 1억 내놔요. 저는 민희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동서를 보며 정말 골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민희 앞에 나타나겠다는 저 뻔뻔한 말을 정말로 실행할까봐 순간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민희 앞에 나타나는 것만은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울 요량으로 또 한 번 소리치려고 했죠. 근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순간 누군가가 엄마라고 불렀고 그건 30년 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제 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엄마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엄마라는 소리에 들려온 대답은 제 대답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민희야, 우리 민희구나. 아이고, 우리 민희 이렇게 예쁘게 크다니. 엄마를 알아본 거야? 어떻게 나를 알아봤어?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라고. 아휴, 이 예쁜 것 좀 봐. 그래, 옛날부터 너는 나 닮았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예쁘다고 난리를 피웠었는데 어떻게 크면서 더 나를 닮았니? 민희야, 엄마야. 그동안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엄마도 우리 민희 많이 보고 싶었어. 정말 가짠지도 않게 동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민희한테 가서 엄마 행세를 해댔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순간 민희가 정말로 지 친엄마를 반가워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앞섰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네? 누구라고요? 제 엄마요? 그래, 네 엄마. 네가 엄마 불렀잖아. 뭐라는 거야? 그쪽 말고 그쪽 옆에 있는 우리 엄마 부른 건데요? 이 아줌마는 누군데 자꾸 엄마래? 나 댁 같은 엄마 둔 적 없거든요? 어이없어 진짜. 민희는 옆에서 보는 저조차도 싸늘하다고 느낄 만큼 동서를 차갑게 대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민희를 잃을 일은 없겠다며 안심을 할 수 있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널 낳아준 생모라고. 생모요? 그래, 내가 네 생모야. 이제 좀 알겠니? 내가 좀 다르게 보여? 민희야, 내가 네 생모야. 아, 생모. 근데요. 어? 근데라니. 생모인데 뭐 어쩌라고요? 낳아줬다 뿐이지 그 뒤로 뭐 있어요? 나 버리고 떠난 주제. 민희야, 너 왜 그래? 내가 네 생모라니까. 아줌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생모인데 뭐요? 그쪽이 내 생모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깟 생모가 뭐라고 자꾸 생모거려 짜증나게. 이봐요. 낳아주면 다예요? 그냥 낳고 끝나면 다냐고요. 내가 뒤에서 둘이 대화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나 버리고 나서 아줌마도 그 아저씨한테 버림받고 빈털털이 되니까 비빌 언덕 찾아서 온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짐승 같을 수가 있냐고요. 민희는 그제서야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해 미움과 증오, 분노의 마음이 올라왔는지 격한 감정으로 동서에게 소리를 쳐댔어요. 저는 거기에서 솔직히 저 뻔뻔한 인간이 더는 큰 소리 못 내고 물러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동서는 물러나기는커녕 정말 가당치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민희야,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엄마는 너 버린 적 없어. 정말이야.
오히려 내가 버림받은 거야. 네 아빠 죽고 나서 네 할머니가 나를 구박하기 시작했어. 나 때문에 네 아빠 죽은 거라면서 나를 때리고 구박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쫓겨난 거야. 나한테 너도 절대로 못 내준다고 하면서 나 혼자 가방 싸들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혹여라도 미니가 저 궤변에 넘어갈까 싶어서 얼른 대응을 했어요. 야, 김경자. 너 진짜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 많네. 언제 시어머니가 너를 구박해? 오히려 불쌍하다고 어떡하냐고 맨날 부둥켜 안고 우는 날이 얼마였는데. 진짜 이게 아주 끝까지 막 나가려고 작정했네. 작정했어. 미니야, 속지 마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미니야. 실은 이 사람도 다 한통속이야. 엄마 있잖아. 사실은 네 아빠랑 살면서 많이 맞았어. 네 아빠 허구한 날 술 마시고는 나한테 손찌검하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구박하면서 내 인생 완전 망하게 만들었어. 그런 사람이었어, 네 아빠가. 그런데다 시어머니도 날 힘들게 하지. 근데 그 인간 죽고 나서 겨우 좀 너랑 둘이 편하게 살아보나 했는데 그때부터 네 형님이란 인간이랑 시어머니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날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거였어. 이 아이 사기꾼아. 그만 못해? 언제 시어머니랑 내가 널 힘들게 했어.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젠 더 못 참겠다.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살자. 저는 더는 이 궤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동서는 갑자기 잡힌 머리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일어난 소란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신고했고 그날 경찰서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한 이 동서를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주의 조치를 받고 미니와 함께 동서까지 셋이 나오는데 그때는 미니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줌마,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에요? 평생 우리 엄마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다는 평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다고요. 근데 당신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나는 댁 같은 엄마 둔 적도 없고 두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서 꺼지고 얼씬거리지도 마요. 완고하면서도 단호한 미니의 말에 동서도 이제는 더 소용이 없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말이 알겠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 라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지닌 동서는 절대 그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도 아까 들었다며? 나 지금 빈털털이 됐으니까 딱 1억만 줘. 그럼 더는 안 찾아올 테니까. 진짜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너 안 낳았으면 네가 이렇게 여기서 버젓이 서 있을 수 있겠니? 그냥 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내가 가능하게 해줬으면 너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 아니야? 막말로 너 내가 안 낳았으면 지금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만 내놔. 그럼 먹고 깔끔하게 떨어져 줄게. 저한테 했던 요구를 그대로 지 딸에게 하는 인간을 보며 저는 몸서리가 쳐졌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저렇게 두껍게 깔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우리 미니의 대답에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1억이요? 진짜로 1억 주면 먹고 떨어질 거예요? 돈 먹고 떨어질 거냐고요? 그래, 먹고 떨어져 줄게.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날 거야. 내가 진짜 약속할게. 좋아요, 그럼. 기다려봐요. 바로 줄 테니까. 미니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인간한테 1억을 왜 줘? 절대 안 돼. 아니, 엄마 기다려봐. 돈 주면 나가 떨어진다잖아. 벌레 퇴치 비용으로 생각하면 돼. 오, 역시 너 내 딸이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너 벌레 퇴치 비용은 또 뭐니? 표현이 좀 너무 싸가지가 없었다. 그래도 명색이 네 생모인데. 참네. 내가 벌레한테 왜 싸가지가 있어 하는 건지 모르겠네. 민희는 생모에게 말대답을 하면서 동시에 진짜로 돈을 줄 작정이었는지 지갑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벼랑간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더니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저와 동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딸은 지갑에서 꺼낸 지폐 한 장을 그대로 동서의 얼굴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줌마, 이 착각도 별난 아줌마야. 이 돈 먹고 떨어져.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1억을 주니? 내가 정신이 나갔어? 그 돈을 왜 줘? 오히려 당신한테 받아서 우리 엄마한테 다 내줘도 부족할 판에. 생모? 당신이 내 생모라고? 그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알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버림받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 짐작이나 해? 그건 생각이나 해봤냐고. 아직도 생생해.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무서웠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할머니 손에 잡혀서 당신이랑 같이 살던 집으로 갔을 때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짐은 다 빠져 있고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본 할머니가 내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 보고 싶다고 겉으로는 통곡을 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아, 나는 버림받은 거구나. 직감적으로 알겠더라. 누가 말 안 해줘도 알겠더라고. 그때 그 심정을 당신이 알기나 해? 그거 알면 절대로 이렇게 뻔뻔하게 못 찾아오지. 근데 그걸 다 감싸 안아주고 치유해준 게 큰엄마야. 큰엄마에서 엄마가 되었을 때 생모도 놓고 간 내 손을 큰엄마가 이젠 엄마로서 잡아주겠다고 나서서 잡아주는 거 보면서 그때 내 인생에 엄마는 큰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경고하는데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얼씬거리지도 마. 어디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 다시 찾아와 봐. 그리고 그 돈, 그 10,000원 나 낳아준 값이야. 그래도 당신 말대로 당신이 나 안 낳았으면 지금 우리 엄마 못 만났을 테니까 그나마 그게 고마워서 던져준 거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이 거지 같은 인간아. 제발 당신 말대로 그 돈 먹고 떨어지고 살면서 다시는 보지 맙시다. 딸은 무섭도록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거기에 동서는 무서움도 느끼면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그대로 줄행랑을 치며 도망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10,000원은 또 챙겨서 가더라고요. 참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동서가 도망가고 나서 바로 딸은 저를 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많이 놀랬지. 내가 진짜로 저 여자한테 1억 주는 줄 알고. 엄만 진짜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저 여자한테 돈을 왜 줘? 절대 못 주지. 그리고 내 인생의 엄마는 엄마 딱 한 사람뿐이에요. 저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그리고 엄마가 나 입양하고 딸로 받아주고 지금까지 키워주면서 키워줬듯이 나도 이제는 엄마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혹시라도 또다시 엄마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바로 나한테 일러. 그럼 내가 지금처럼 제대로 물리쳐 줄 거니까. 알았지? 내 딸. 아휴, 내 귀한 딸.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제는 다 말할게. 언제 다 커서는 이제 날 지켜주겠다고 하네, 우리 딸이. 잘했다. 정말 잘했어. 엄마 옆에서 보는 내내 진짜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어. 장하다, 우리 딸. 저는 어느새 다 커서는 똑부러지게 행동하는 딸을 보면서 흐뭇하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딸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그 뒤로 딸은 잘 결혼식 준비를 마쳤고 결혼식 당일에는 저와 남편이 당당하게 혼주석에 앉아 딸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었죠.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이때만큼은 동서에게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딸은 지금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딸 미니를 닮은 예쁜 손녀딸까지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출산을 하던 날에는 우리 딸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친엄마도 버린 나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애 낳아보니까 알겠어. 엄마가 친딸도 아닌 나를 거두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내가 더 잘할게. 앞으로 더 많이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내 옆에서 엄마로 있어줘요. 알았지? 내가 진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그래, 내 딸. 너는 우리 가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내 딸이 아닌 적이 없었어. 네 덕분에 행복한 날이 훨씬 많았어. 우리 딸, 영원히 행복하자. 저는 딸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또 김경자 그 인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잘근잘근 밟아서라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날 그렇게 딸한테 호되게 당한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쪽팔리고 무서워서라도 오지 못하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런 문구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여자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완벽한 어머니의 길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본인도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며 이 문구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하던 거 있죠? 이 문자를 보고 또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자식들한테 완벽한 부모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길은 많이 있으니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딸과 우리 아들 둘, 이 세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 미운 부모가 아닌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따뜻한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볼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